예, 10번째 목적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릴 게 보통은 이게 아마 물론 학기 중이라면 이제 교특 기준으로 이제 12월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교 회계 연도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학교 기준이면 이제 보통 한 그 다음에 1, 2월 그 회계 연도 말쯤이고 4분기고, 그리고 결정 기준으로 이제 교특회 기준이면 이제 그 다음에 1, 2월 이때 좀 진행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특히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그 집행 잔액반 엄청 하셨을 겁니다. 아마 저도 엄청 했는데 저도 거의 거의 20건 정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건이라는 게 물론 교육청 전입금도 있지만 그 지자체에서 내려온 교육경비 보조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합치면 한 20개 정도 한 것 같은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차시는 이제 OT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입 총론, 그다음에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회계 제도에 그다음에 세입 일반도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강론 파트에 징수결의, 조정결의, 수납처리, 반환결의, 그 다음에 한 개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교특회계, 이거에 대한 이 업무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없이 이 영상 바로 들으실 분들은 뭐지 하다가 멘붕 오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할 때 이거를 다루어 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지금 이거 제가 무시하는 의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보통 한 3개월 차쯤 되면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수입 업무 맡은 지 한 1, 2개월 정도쯤에 이걸 설명드리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요 차시 같은 경우는 일단 업무 좀 경험이 조금 쌓여야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수입 총론 내용, 그 다음에 징수결의, 조정결의, 반환결의, 수납처리, 교특회계 처리, 이거를 이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거 들으시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멘붕 옵니다. 하다가 제가 왜 저래 설명을 건너뛰고 하지?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제가 기본적인 건 다 생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 그거 좀 감안을 하시고 요 10차시 내용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그 집행잔액 반납 일반론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처리 실무, 제가 그 학교 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그 3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케이스에 맞춰서 제가 그 케이스별로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론입니다. 그 업무 처리 개요, 그 다음 지침 내용, 그 다음에 공문 예시 볼 텐데, 업무 처리 개요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이게 그 학교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2021년도 기준 65페이지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제 지침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먼저 4번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적 사업비 집행 업무 처리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본 보시면 목적 사업비로 교부된 예산 규모와 사업의 지정된 용도에 맞게 예산 편성을 집행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완료 후에 정산서를 제출하고 그 정산서의 근거 이후에 정산하고 난 뒤에 만약 10만 원 이상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교특회계 전입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교육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지자체에서 내놓은 건 당연히 이렇게 다 싸그리 다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쌤들 일단 대부분은 일단 10만 원인데, 제가 얼마 전에 경북 걸 확인해 보니까 그게 100만 원인가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잔액은 신호마다 약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이고, 대구는 일단 1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행잔액 10만 원 이상 발생했다 그러면은 뭐 교육청 공문에 따라서 어떻게 하시면 되는데, 뭐 이율하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일단 나 반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구장 표시를 해놨는데, 그 집행잔액 반납 시 지원기관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업무 처리해라. 그래서 만약에 그 10만 원 미만의 집행잔액은 뭐 학교는 경비로 편입해서 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기타 내용 다 좀 뺐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세분형 보고 싶으시면 요거 예산 편성 기본 지침 65쪽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다음 보시면 이게 여기서 이게 좀 사실 하이라이트인데, 그 반납 시기별 집행 전에 반납 처리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침이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1입니다. 자, 케이스 1, 2, 3 분류해놓은 것은 업무 약간 이게 처리 방법에 따라서 이게 난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번호가 올라갈수록 처리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준에 따라서 번호 분류한 것이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케이스 1입니다. 당해 연도에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쉽고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쌤들께서 그 학교회계 회계연도 기간 동안에 그 교특회계 전입금 징수 많이 하시죠, 그죠? 그래서 뭐 지방 그 교육경비 보조금 등도 있을 것이고, 교특회계 산정에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뭐 4월쯤에 무슨 인건비 지원금 집행 그 징수했다, 또는 아니면 급식비 지원금 징수했다라고 한 게 있으면, 전입금 징수한 게 있으면은 그 건 찍어서 과환합받는 결의 처리하셔가지고 반납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1번 제가 뒤에서 좀 설명드릴 것이고, 다음 연도가 좀 이렇게 사실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케이스 2와 3으로 나눠지거든요. 먼저 케이스 2부터 좀 살펴보면 이게 예를 들어 2019년도 2020년도 거를 이제 집행 전에 남아가지고 2021년도로 이월 했는데 2021년도에도 그래 돈이 남았어. 그때는 반환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경우 보통 이게 2월 된 예산에 대한 반납 결의권인데, 지금 요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케이스인데 이거는 약간 조금 또 케이스가 조금 다르게 처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전년도 1월금 반납한 경우이고, 아니 반납한다 그러시면 그 사전 절차로 세출 예산 반환금의 반환금으로 이용 처리한 후 지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방과 자유수강권 뭐 2월 전에 요게 반납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기서 찍는 게 아니라 이 세출 예산을 반환금으로 이용 신청하고 거기서 이제 지출품위, 원인행위, 지출 결의하셔가지고 지출 루트에서 교육금고로 반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케이스 3번은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무상교육 되면서 거의 쓸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특히 수업료 지원금 내려왔었는데, 교육급여를 이제 뭐 예를 들어 회계연도 종료하기 전에 반납하면 다행인데, 이게 학생들의 겨울방학 중간에 이렇게 뭐 전출 가거나 자퇴 가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좀 약간 빨리 좀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그 한 4월쯤에 이제 지금 제가 써놨는 대로 그 교육청에 그 근로반환청에서 그걸 학교에 돈 받아서 이걸 세입 처리하고 그다음에 세출로 반환금 처리해서 한 4월 그냥 말쯤에 반환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보험용 정도로 알아두시고, 자, 이 케이스 3번은 제가 일단 내용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건 내가 취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그건 쌤들 학교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케이스 1, 2는 다 하셔야 되고, 3번은, 선택사항입니다. 요 케이스별로 제가 이제 처리 방법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은 그때 들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지침에 이런 처리 방법이 있다라는 거 먼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특 기준으로 좀 이렇게 보통 반납받는 건 어떻게 오는가 좀 예시안을 좀 보여드릴 텐데,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선생님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선생님 제가 그 세입 총론도 그렇고, 특히 세입 총론 파트에서 제가 그 출납 그 회계연도 종료 기간 제가 설명드렸을 때, 교특은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고,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도랑 똑같이 가기 때문에 당해연도 3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교특 회계 기준으로 12월 이후에, 다시 말해서 이제 2021년도를 기준했을 때, 만약에 이 업무를 2022년도에 학교에서 처리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교육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2022년도에서 이제 처리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학교 회계 기준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아직까지 2021년도 회계에서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써놨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교특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연도에 우리가 반납 처리하는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거는 12월 이후, 다시 말해서 그 다음에 연초에 처리하는 그런 경우를 보시면 되겠는데, 공문 보시면 예시문을 좀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K-Edufine 시스템에서
2021년도 교토회계로 징수결의 등록 후 납부서 출력해서 계좌 납부해라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토회계 징수 잡을 때 그 세입 예산 이렇게 찍어라라고 안내도 돼 있고, 그다음 납부서 출력해서 해라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쌤도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우선 첫 번째로 공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해당 목적 사업비가 그 예산 어떻게 편성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세입세출 다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일단 학교에서 고등학교 기준입니다. 수업료 통장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다시 말해서 수업료 통장이라는 것은 뭐 학교마다 조금 명칭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그 교토회계로 납부하기 위해, 교토회계로 이제 그 돈을 불입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 달이 걸치는 통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세회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으시겠어요.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약간 어떤 세회랑은 또 별개인데, 약간은 약간 세회랑은 좀 비슷한 그런 통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통장은 당연히 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월 말에는 다 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통장입니다. 어쨌든 그런 통장이 있는데, 만약에 케이스 1에 해당한다 그러신 경우에는 이제 전입금 징수 결의권에서 과환합 반환 결의, 이때는 제가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전입금 그 과환합 반환기를 할 때는 당연히 그 조정 감액 적용부터 당연히 예로 조정 감액 적용부터 자동 적용되거든요. 그때는 같이 감액 금액과 반환 금액을 같이 입력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어디 차시냐면은 아마 그 과환합 반환결의 차실 때 한번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입금 징수결의권에서 그 과환합 반환결의 진행하셔가지고 집행잔액 반납 안내 공문에 명시된 계좌를 이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학교회계 통장에서 학교에서 관리하는 수업료 계좌 거쳐서 교육금고로 불입하는 이런 루트를 거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케이스 2에 해당하신다. 그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반환금으로 이용 신청 처리하신 후 지출결의를 통해서 역시 반납 안내 공문에 명시된 계좌로 이체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수업료 계좌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학교회계 수업료 계좌를 통해서 교육금으로 불입하는 이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쓰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케이스 3에 해당한다. 그러신 경우는 당연히 이제 케이스 3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돈을 받게 되면은 반납받게 되면 이제 이거를 그 다음 연도에 그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세출 예산 편성해서 그 지출 결의를 통해서 그 교육금고를 불입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회계 수업료 통장 거쳐서 교육금고로 불입하는 이런 루트로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신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과환합 반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교토회계에서 징수결의 및 수납처리 진행하는데, 이거는 케이스 1, 2, 3 거의 공통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1, 2, 3에 따라 그 수업료 계좌를 이체 완료 처리한 후 교토회계로 징수결의 및 수납처리해서 교육금으로 불입하는 이런 절차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쯤에서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우리 학교는 방금 강사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업료 통장 없습니다 라고 물어보실 수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요거를 먼저,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요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먼저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이제 12월 이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교육비 특별회계 그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제 그 당해 연도에 반납한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선생님, 제가 최근에 제가 처리한 거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선생님, 요 공문은 그 시교육청에서 발송한 공문의 일부를 제가 좀 추출을 한 거거든요. 이게 아주 좋은 샘플이라서 제가 그 담당자의 그 허락을 받고 제가 쓰는 겁니다. 담당자분께 이런 좋은 사례를 제공해 주셔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이거 잘 보시면은 이게 투 랩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보시면 2020년도에 교부된 거랑 2021년도 교부된 거랑 반납 방법이 다르거든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립 및 교부연도별 반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라. 그래서 구분해서 반납하라고 이렇게 안내가 왔었고요.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교육청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 회계연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이걸로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2021년도 1월
연초에 내려온 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학교 입장에서는 2020년도 회계 기준이지만 교육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2021년도에 교부된 그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납 방법 좀 다르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뭐 교토계획 지금 수업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그 당 케이스 1에서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당해 연도 전입금 징수 결의권에서 그 감액을 적용한 과혼합 반환 결의를 통해서 그 시교청에 그 안내된 계좌로 바로 반납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인터넷 뱅킹 처리하시죠, 그죠? 그래서 자, 밑에 써놨습니다만은 시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안내한 그 교토회계 관리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 경우는 교토회계 지금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구분하셔야 되고, 요거는 아주 좋은 샘플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잘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 말고 이제 학교별로 예를 들어 뭐 교육경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아니면 뭐 또 중기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공공기관에서 보조금 내려준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어쨌든 그런 기관에서도 어떤 회계 기준은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이제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가는데, 이제 그 다음에 연초 되면 이제 그 정산 내역 받고 이제 돈 남은 거 있으면 반납을 하라는 공문이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문이 옵니다. 저희 학교에서 제가 처리한 공문 문구를 좀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발생했으니 반납해라라고 공문이 오고, 그 공문에 그 반납하실 계좌랑 그 번호가 다 있어요. 계좌 은행이랑 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시냐면은 보통 이렇게 케이스 1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전입금 징수 결의권에서 그거 과납 반환기를 처리해서 이제 그 인터넷 뱅킹으로 이제 그 해당 구청에서 이렇게 안내한 계좌로 바로 불입을 하는데, 이게 보통은 이 2, 3에 따라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잘 판단하셔서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통상적으로는 그냥 케이스 1에 따라서 처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쌤님 그 이제 이런 교육경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집행잔액과 이자액 같이 반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전입금 징수 결의권 들어가셔가지고 관합하는 게 처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자액 같은 경우는 지금 기징수한 아마 이자 수입 징수하실 건데, 거기 이자 수입 징수하실 때 학교의 계좌뿐만 아니라 하여튼 모든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다 여기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자액 반납하실 때는 반드시 여기 그 전입금 징수한 건에 대해서 반납하신 것이 아니라 이자 수입 징수권에서 과납하는 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자체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에 대한 반납 처리하실 때는 반드시 결의금 두 건 올라가야 됩니다. 단 여기서 보시면 어쨌든 우리가 교육청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교토회계에서 징수를 견인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결제 다 완료되면 이제 두 건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지자체 등에서 요청한 계좌로 이체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원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데, 물론 재원 중요한 게 징수 결의할 때 당연히 이제 좀 징수만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반납할 때도 약간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쌤들 그 목적 사업비라고 해서 무조건 교통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지자체 전입금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뭔지에 따라서 이런 반납 방법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론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쌤,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우리 학교는 수험료 계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쌤, 그러신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 기본 절차는 거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그 전입금 징수하신 건에 대해서 과납하는 게 적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문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교토회계로 징수 및 수답 처리하고 고쳐서 출력 하락하면 그대로 하시고, 다만 계좌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뭐 세외 계좌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세외로 이렇게 빼서 불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게 계좌에서 바로 불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수험에 계좌 없으시다, 지금 그러시면 농협 인터넷 뱅킹 가셔가지고 여기 교육금고 메뉴가 있거든요. IWZ 맞춤 뱅킹 가셔가지고 학교 인터넷 뱅킹에 교육금고 있거든요. 여기 가셔서 고지서에 있는 C코드, 그 다음에 징수번호 입력하셔서
교육근거로 불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외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세외로 하실 분들은 학교에서 세외로 빼셨다가 일단 수납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체하실 때는 여기 농협 인터넷 뱅킹 여기 교육근거 가셔가지고 계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 계좌 설정하셔가지고 불입 처리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는 방법은 제가 교토회계 차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그 차시 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만약에 우리 학교는 아직 이거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단은 그 관합 변환결의, 그 다음 수납, 그 다음에 교토회계 징수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공금지급서 명령 뽑으셔가지고 은행 참고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계좌 없다 그러시면은 일단은 직접 수납 처리하셔야 되고 아니면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만약 반납하신다 그러면은 만약에 수납 계좌 없다 그러신 분들은 요걸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당위연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이거 문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런 경우죠. 선생님들 11월 이후에 반납하게 되는 경우 만약에 지금 보시면 이게 교토회계로 수납 처리 후 이제 반납해라 라고 하는 경우에 좀 문제가 많이 됐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 인터넷 뱅킹 가셔서 유치하시든지 아니면은 그것도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 공금지급명령서 뽑으셔가지고 그 통장 학교계 통장이랑 고지서랑 명령서 들고 가셔가지고 은행 가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거 쌤 요거 현장에서 좀 이게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거든요. 요거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일단 좀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설명 좀 길어졌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케이스 1, 2, 3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프로세스를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 길게 드렸고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해서 제가 그 케이스별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케이스 1, 2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케이스 3는 그냥 보험용 정도.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어렵다 그럼 버리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그 처리 실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첫 번째 케이스 1입니다. 그 당해연도 그 목적 사비 전입금 반납하는 경우인데 선생님 순서는 제가 처리 흐름, 그다음에 실제 실무 방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 처리 흐름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먼저 쌤께서 이제 첫 번째 하실 때 사전적으로 좀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 시교청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온 공문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써놨는데 시교육청과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공문 참조 및 확인하셔야 되고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 지자체입니다. 그 집행 잔액과 함께 이자 수입도 내놔라 하거든요. 그런 경우 다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문 보시고 먼저 처리 방법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먼저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합반결이 진행하시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우리가 그 해당 사업의 목적 사업비 전입금 징수결의권을 검색해서 그 해당 원칙 수건에서 감액결에 적용한 관합반결을 진행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자 수입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징수 및 수납된 이자 수입 징수 결의권에서 반환결의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 반환결이 끝나셨으면 이제 인터넷 뱅킹 이체 결제 상신 및 혹은 공금 지급명령서 작성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관합 반환결의 결제 완료 후에 그 인터넷 뱅킹 이체 상신 또는 공금 지급명령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뱅킹 작성하시면 인터넷 뱅킹으로 가능하시면 공금 지급명령서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또는 해놨잖아요. 그죠? 또는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인터넷 뱅킹 여의치 않으시면 그 공금 지급명령서 뽑아서 은행 가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교토회계로 수납 후 반납해야 되는 경우 시교육청 집행 전에 반납 안내 공문이 명시된 계좌를 이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반납해야 되는 경우 얘는 이제 보조금 관련 통장 따로 있을 겁니다. 그 통장에서 이제 기관에서 요청하는 계좌를 이체하시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공금지급 명령서 발행해서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공지급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환 완료되면 이제 K6판에서 이제 반환 명령 확정하셔가지고 이제 뭐 반환 결의서, 이체 확인증, 뭐 이제 뭐 그 반환 명령서, 이제 뭐 근거서류 이렇게 편집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선생님 이거 교토회계 징수 결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교토회계가 징수해야 될
건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교토회계로 수납해서 이제 반납하는 경우가 있으시면 그 교토회계에서 그 외 수입으로 징수 및 수납 처리하시고 수납 처리하신 후에 그 K 리파인 시스템에서 납부고지서 출력하시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기타 공공기관을 반납하는 경우는 교토회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교토회계로 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구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절차 끝나셨으면 이제 교토회계 전입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징수대금 수납도 다 했다. 그러시면 이제 그 수업료 통장에서 불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출인데 쌤 이거 제가 교토계획 차시에서 그 납입고지서 출력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교토계획 불입 방법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일반론에서도 제 불입 방법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참고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 서류 편찬하실 때 징수결의서 납부고지서 2차 확인증 또는 그다음에 2차 내역서 이런 거 좀 그다음에 근거서류 순으로 좀 편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 기타 공공기관으로 하시는 경우 당연히 이제 이 순서대로 이렇게 편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쌤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일반적이고 이제 또 학교에 따라 뭐 통장이 뭐 어떤 통장 있고 없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은 좀 일반론적인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약간 좀 변수가 있는 부분은 제가 일반론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도 쌤들께서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아 이건 이렇게 응용하면 되겠네 라고 응용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경우 수는 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절차 보셔야 됩니다. 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제 제가 아까 그전 차시에서 설명 좀 안 드리는 게 있는데, 제가 전입금 이제 징수결의 반환결의 방법 좀 말씀드릴 텐데, 쌤, 이거는 이제 관합 반환결의 방법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입금이라 해서 뭐 이렇게 뭐 더 하거나 덜한 건 그런 건 없거든요. 절차를 보시면 먼저 이제 회계원도 확인해 주시고, 메뉴는 쌤 보시면 이게 학교 회계, 수익관리, 징수결의 목록 가셔서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먼저 회계원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작성일자 설정하셔서 조회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반납해야 될 거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이게 코마박스 클릭하셔가지고, 예, 관합받는 클릭하시고 수정결의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 및 개요 작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정 감면 쪽에 예하시면 되는데, 쌤 주의하셔야 될 거, 어차피 이거는 지금 수익자 부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 자체가 기존 증수도 함께 감액해야 되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예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조정 금액이랑 반환 금액 같이 입력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하시면 이제 요 계좌 설정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요 감액이랑 조정 금액이랑 반환 금액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뜨거든요. 하시면 이제 또 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당화채 결제 요청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제 결제 끝나면 이제 인터넷 뱅킹 반환 또는 이제 금융에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반납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별거 없죠. 전입금 반환 결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요 부분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요게 같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요 계좌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 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제 나면 쌤들 이제 요거 반환 처리하실 거잖아요. 2차 처리 완료하시면 이제 요거 반환 일자 확정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반드시 일자 잘 맞추셔야 됩니다. 또 잘못 맞추게 되면 또 일기 맞출 때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잘 염두를 해두시고 저 밑에 써놨습니다만은 2차 처리하고 난 이후에 그 반환 명령 확정 처리는 그 학교 회계 관합 반환 결의 절차 동일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 관합 반환 결의 및 반환 명령 확정하신 이후에 그 교토계획 징수 결의 및 그다음에 납부 절차는 제가 이전 차시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요 부분 제가 길게 설명 안 하고 다만 제가 이어서 말씀드린 거는 어제 전입금 제가 이건 안 보여드렸기 때문에 전입금 관합 반환 결의는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거 한번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반환계좌 적용하시게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대충 넘어가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거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절차는 다 이해하고 그리고 마땅한 전제로 해서 제가 기본적인 건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거 반드시 기존 거를 알고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 주제는 수입에서 나름 심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 좀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잘 봐주시고 만약에 특히 요 교토회계 징수 및 수납하는 거 그다음에 교토회계 불입하는 거
까먹었는데 그러신 분은 다시 이전 차시에 가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케이스 A를 말씀드렸고 이어서 케이스 E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쌤 제가 케이스를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 그 케이스 2 이제 당해 연도 반환금 이용 신청 후 지출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업무 처리 흐름 방법, 처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쌤 우선은 이제 사전 확인 절차 하셔야 됩니다. 개서원처럼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당연히 반납 요청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식요청과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공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 목조사비 집행 잔액과 함께 이자 수입대 반납 요청한다라는 거 한번 더 인지해 주시고요. 근데 좀 확인해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해서 그 이제 예산 편성 내역 메뉴를 확인해 보니까 해당 사업은 전년도 2월금이네. 이게 확인 2월금인데 이게 2월금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면 2월금이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케이스 2로 처리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반환금 이용 신청 후 이제 우리가 지출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해당 예산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전년도 무슨 금 했는데 이걸 이제 반환금으로 이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 이용 처리해야 되는데 선생님 예산 이용 신청 전에 반드시 좀 내부 결제 하나 받고 이렇게 좀 처리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두 번째 절차로 제가 그 예산 이용 신청 내부 결제 상신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전년도 2월금 반납을 위해 그 세출 예산 반환금의 그 반환금으로 이용 처리를 위한 근거 자료를 하나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업 담당부에서 상신해 주시는 게 좋고 이제 행정실 협조 결제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회계 처리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회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런 협조 결제 하나 들어가 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이용 결제하실 때 내부 결제 담당부서에서 결제 올리고 행정실 협조 결제 주시는 거로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처리하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부 결제 완료되었으면 이제 그 내부 결제 문서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KDU 파인으로 반환금으로 이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뉴 위치는 학교 회계, 예산 관리, 예산 운영, 그 이전용 예비비 관리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이제 그 이후에 쌤 이제 보시면 제가 생각했는데 제가 그 다음 이후 절차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다음 이후 절차는 그겁니다. 이제 뭐 요 반환금 처리가 다 완료됐으면 이제 반환금 예산 찍어서 거기서 이제 품위, 원인 행위, 지출 결의, 그다음 교토계 징수 결의를 가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 절차는 제가 생각을 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쌤 그러면 제가 요거 이용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그 예산 이용 신청을 위한 내부 결제용 기한문 해놨는데 일단 이렇게 좀 기한을 해주시는 게 업무적으로 좀 처리가 깔끔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 이런 것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이용 요구 내역은 예를 들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무기계약직 인건 비었는데 이거를 이제 반환금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어차피 당 위치는 바뀐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 바꿔서 이렇게 지출하겠다라고 내불자 받으시는데 보시면 당연히 이건 이제 사업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업무 담당자, 뭐 부장 교사, 교감 교장 받는데 반드시 행정실에 요 협조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내부 결제 말씀드렸고 제가 화면을 잠깐 바꿔서 제가 KDU 파인 사용자 지원 서비스에 올라 있는 제 자료로 제가 그 반환금 이용 처리 방법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쌤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 KDU 파인 그거 이제에서 이제 그 반환금 이용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요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제 그 KDU 파인 사용자 지원 서비스에서 이게 올라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게 되면 또 안 믿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요 업무 자료 제가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을 드릴 거고 요 자료는 제가 연수원 게시판에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협조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 이용 신청입니다. 먼저 메뉴를 보시면 그 학교 회계, 예산 관리, 예산 운영, 이전용 예비비 관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회 버튼 클릭하시고 이제 반환금 버튼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당해 연도 편성한 예산 중 그 정산 지원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금 이용 신청을 위한 이용금 신청 처리를 위한 어떤 그런 메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 순서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저렇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이제 만약 2월 반환금이면 이제 만약에 1월 반환금이 있는데 2월 반환금이면 이제 전년도 명시 사고 개소필 반환하는 경우 2월 반환금으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반환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해 연도에 편성한 그 정산 지원을 반환하는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반환금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반응금 버튼 신청하시게 되면 이제 기본 정보 입력하는 부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제목 입력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기본 정보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 정보 탭에서 저장하지 않고 예산 정보 탭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산 정보 탭 이동하시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예. 실제로 반환 좀 이용 신청할 예산. 그래서 보시면 예, 예산 정보 탭 선택하셔 가지고 예, 세부 사업 돋보기 클릭하셔 가지고 감액 사업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는 사업 감액, 받는 사업 증액, 그러니까 증액 감액 한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 받는 사업은 이제 반환금 사업으로 자동 선택되며 만약에 그 반환금 세부 사업이 선택되지 않으시면 이제 세출 사업 코드 관리 코드 가셔 가지고 이제 반환금 사용 여부 등록해 주셔야 되고 아마 반환금 세부 사업에 산출력이 없는 경우는 이제 세출 예산 정보 관리 버튼 가셔 가지고 그 세부 항목 및 산출 내역을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제 요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정산 재원 반환금액 돋보기 클릭하셔가지고 그다음에 정산 재원 관리 팝업에서 그 신청하는 금액 확인하고 재원별 감액 입력하셔가지고 닫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그 정산 재원 반환 금액을 먼저 입력하셔야지 그 세부 사업의 반환금 신청 금액을 입력할 수 있다는 거 한번 좀 잘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신청 가능액 및 그다음에 정산 재원 배정 금액을 초과해서 감액 금액을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으면 이제 반환금 이용 신청 감액 금액 및 증액금 입력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주의하실 것 또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정산 재원 반환 금액 및 예산 잔액을 초과해서 감액 증액을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하셨으면 이제 저장 버튼 클릭하셔서 결제 요청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결제 완료되겠죠. 그래서 결제 완료되고 나면 이렇게 당해 연도 반환금 신청해서 결제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00만 원만큼 감액했고 100만 원 그러니까 주는 금액 받는 금액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하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예산 정보 확정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반환금 이용 신청 금액은 그 2월 등 증감액으로 관리되고 예산 현액으로 관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후에 이제 지출품이 원인 행위 지출 결의하셔서 교토회계로 이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제 기관에서 요청 계좌로 이체를 해주시는 등 그렇게 해서 반환금에서 지출 처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여기까지 일단 제가 이체 방법 말씀드렸고 제가 좀 더 부연 설명 좀 드리자면 이제 그 지출 결의하시는 방법 이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지출 결의, 교토회계 징수 결의, 교육금고 불입 절차는 똑같으니까 그 케이스 A 포인트는 그 반환금 이용 신청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쌤들 그 케이스 1의 절차를 이해하셨으면 그 케이스 2 절차는 이제 기본 절차는 같은데 다만 여기서 반환금 이용 신청이 하나 추가된다. 요것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환금 이용 신청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보충자를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토회계 징수결의 및 공고 납부 방법은 그 KDU 파인 그 징수결의 및 납부 방법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 기본 절차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해서 제가 그 케이스 2 그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 내용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어서 계속 그 케이스 3 그 추경 편성 후 지출 처리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케이스 3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겠지만 그 제가 설명 방법은 똑같은데 다만 이제 그거 우리가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교육급 업무가 사실상 거의 관리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따로 뭐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케이스 3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아마 현장에서 그렇고 이게 뭐 쓸 일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험용으로 하나 해두는 거라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케이스 3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저도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근데 만약에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케이스 3은 그냥 스킵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저는 이걸 처리를 해봤기 때문에 전 돌아가는 대충 흐름은 아는데 이게 또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되는 거 없으시니까 예, 그렇게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케이스 3는 제가 보험용을 하나 더 해드린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건 제가 사례 하나 가지고 제가 처리한 걸 실제로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사안은 제가 보시면 그 2017학년도 교육급여 지원금 집행분 반환 처리건이었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이제 2017년도 교육특획 마감 후 그 2017년 12월, 2018년 1월 교육급여 전 받는 학생들이 어떤 학적 변동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퇴 한 명, 퇴출 한 명 발생해가지고 이제 학적 변동 발생했는데 그 내부 결제가
이제 그 1월달 났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쌤도 아시겠지만 그 교토계획 같은 경우는 해 바뀌면 우리가 더 이상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어쨌든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회계연도에서 전년도에 이제 전년도에 수납한 거 처리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써놨습니다만은 이제 두 학생 모두 그 교육급 소급급 대상자였고요. 그다음 나이스 환수 데이터가 2018년 1월에 생성되었습니다. 해 바뀌었고 이제 어쨌든 새 회계연도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확인을 해보니까 그 교토계획 징수권에서 지역로 수납권은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거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 텐데 이건 어쨌든 제가 과납받은 결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기 수납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년도 관합받은 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관합받은 결의는 제가 이전 징수 결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전년도에 관합 처리된 건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회계연도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인데 쌤 전년도 관합받은 결의도 즉 관합받은 결의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어쨌든 수납된 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수납권이 없었고 그리고 뉴파인 같은 경우는 지원 수납 개인 수납 철저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금을 반환 처리해야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제 시기상 지원금이 3월달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뭐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었었고 그래서 제가 2018년도 회계연도에 세입 예산, 세출 예산 편성해서 집행했던 그런 사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더 써놨지만 그 교토계획 징수권에서 지원 수납권이 없었기 때문에 좀 처리할 수가 없었고 바로 그리고 2017 회계연도에 그 교육급여 지원금 환수 및 집행 잔액을 교육금을 납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세출 예산 중 반응 같은 경우는 또 학원 심의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좀 편성 가능한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저런 사유 이유로 인해서 이제 좀 이렇게 그 1월에 좀 처리 어려웠던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좀 하자면 일단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보시면 이제 그 2018 교토회계에서 전년도 관한 반환 결의 후 근거 반환 요청 처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청에서 이제 반환해 주면 이제 그거를 이제 돈 들어오거든요 학교회계로. 그래서 그 학교회계를 반납받은 후에 그 2018 회계 연도에서 세입에서 예산 잡아서 징수 잡았고 수납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018 회계연도 반환금 예산에서 또 지출 처리했었고요. 그리고 이 수납 처리하고 난 뒤에 이제 2018년도 통장 수납한 후 2018 회계연도로 그 외 수입으로 징수 및 수납 처리해서 교육권을 불입하는 등 절차가 좀 복잡했었습니다. 제가 기록은 결제만 해도 한 10건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돈 하나 반환하려고. 그래서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관합 반환 결의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입 예산도 좀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반환금 처리하는 방법도 좀 아셔야 되고 등등해서 이건 좀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리 방법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무슨 처리 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선생님들. 그 세입 세출 예산 편성, 그다음에 세입에서는 그 정산 대상 재원 사용 잔액 편성했고요. 그다음 세출에서는 반환금 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금 수납 유무를 먼저 확인했었는데 그때 보시면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2018 회계연도에 그 교특회계 징수권에 있어서 지원금 수납권 여부가 있는지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그 개인 수납과 지원 수납은 별개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 반환해 주는데 지원금 수납이 없고 개인 수납이 있는데 지원 수납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반환 처리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관합 반응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스 데이터 전송해서 그걸 이제 매핑해서 결의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이스에서 교육급여 환수한 이후에 데이터 생성한 후 그 K2파일 데이터 전송했고 그 전송된 데이터로 그 교토회계에서 그 전년도 관합 반응 결의 및 근거 반응 요청 진행했었습니다. 예, 그랬었습니다. 전년도 반환 결의 신청해가지고 이제 근거 반환 요청하게 되면 이제 시교육청에서 이제 그 근거 반환 요청 내역 확인한 후에 이제 회계정보과에서 그때 당시에는 행정회계과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해당 부서에서 학교회계로 반환해 줍니다. 예,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돈 들어온 거를 이제 제가 이제 그 학교회계로 징수기를 잡았거든요. 왜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이미 세입 해출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 세입의 이제 정산 대상 잔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건에 대해서 학교회계로 그 예산 과목에 징수 및 수납 처리했었고요. 그리고 지출 결의는 이제 교토회계로 이제 지출 처리했는데 이제 교토회계에서는 제가 이제 그 외 수입으로 징수 및 수납 처리했고요. 그리고 학교회계로 쏘면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 했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뭐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뭐 기타 그 기관으로 이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처리했던 사안은 이제 학교에게서 소면 통장으로 이체했었던 제가 처리했던 사안은 실제로 이제 학교에게서 소면 통장으로 이체했었던 그런 사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 끝났으면 이제 교토회계로 이제 징수 및 수납 결의해서 이제 납부 수출력에서 이제 또 불입했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선생님 포인트는 요겁니다.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일단 전년도 관합받는 길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학교의 예산 편성하실 때 그 세입에는 정산 대상 재원 잔액 그다음에 세출의 반응을 편성하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 이게 포인트다. 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특 다 끝났으면 이제 교육공으로 불입했던 그렇게 했는데 내용 똑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1과 절차는 똑같은데 다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요 전년도 관합받은 결의 그리고 요 정산 대상 재원 사용 잔액 요게 포인트인데 지금 요거는 제가 조금 부연 설명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봐보십시오. 그 전년도 관합받은 결의인데 지금 제가 그림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 지금 위에 전년도 반환결을 써놨습니다. 전년도 관합받은 결의라고 하는 것은 이전 년도 관합금을 당회 회계연도에서 관합받은 결의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확인사항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그 해당 대상자가 그 당해 회계연도에 수납자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왜냐하면 어쨌든 수납자 등록되어 있어야 우리가 반환받을 수 있거든요. 반환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 반환을 위해 그 해당 징수권의 반환 금액 이상의 금액이 수납되는지 요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부담금지 지원금지 구분해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년도 반환 금액을 10만 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당해 회계연도에 1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야지 전년도 관합 반환 결의를 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반환 결의 자체가 수납이 돼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년도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존에 쓰는 그 관합 반환 결의 원리와 동일하다. 그래서 다만 이게 조금 몇 개 응용이 들어갈 뿐이지 그 흐름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에서 제가 그 에듀파인에서 그 2018년도 회계연도에서 전년도 관합 반환 결의를 한 4월쯤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히 이제 하면 이제 시교육청으로 당연히 이제 그 근거반환 요청 들어가겠죠, 그죠? 그 시교육청에서 이제 그 당연히 이제 2018 회계연도에서 당연히 이제 근거반환 진행하실 거고요. 그래서 교육근고에서 그때 어쨌든 이 돈은 어쨌든 그 교육근고에 있으니까 요 돈을 이제 학교로 쏴줍니다. 그래서 요걸 학교에 돈 들어오면 이제 이 돈은 이제 2017년도 돈에서 이제 그 2018년도 학교회계 수익금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가 그 2018년도 세입에서는 징수받았던 그 이제 정산 대상 재원 사용 잔액으로 징수 및 수납 처리를 했었던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관합받은 결은 요 메커니즘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년도 관합반을 진행 방법은 똑같습니다, 선생님들. 그 이제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 결의권 체크하셔가지고 전년도 관합받은 결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정 결의 체크하시고 제목 기호 작성하시고 반환 계좌 설정해 주시고 수납액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반환 받을 계좌 요거 잘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전입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 관합 받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그 기존 징수에 감액되기 때문에 조정 감액 적용 여부는 예로 체크하셔야 된다. 이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좌 일가족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의하셔야 될 거, 만약에 이런 경우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 반환 계좌를 학교 계좌 설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안 하시게 되면 그 일반 그냥 학생 스쿨뱅킹으로 돈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교육청에서 일일이 그것까지는 다 확인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청하실 때 반드시 요거는 계좌 설정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꼼꼼히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처리해 주시고 필요하신 첨부할 추가하셔가지고 결제 요청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제 완료되면 이렇게 관업이 뜹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제 완료 후 결의 제목은 조, 반, 전년도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근거 반환 요청 진행은 기존 교특회계 근거 절차와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입 세출 예산 편성 절차거든요. 이거 보시면 첫 번째 세입 예산 편성입니다. 지금 돈 들어왔는 상태니까 그죠? 그 세입 예산 편성은 이제 그 보시면 원가 통계 비목인데 목은 당연히 정산 대상 재원 사용 잔액 그리고 원가 통계 비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산출 시는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학교에서 교특회계 지원금분에 대해 근거반환 요청했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학교 계좌로 돈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반환 요청한 지원금 학교 계좌로 돈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수납을 위해서 그 다음 회계 연도에서 징수결의 실시를 했고, 그 징수결연 이후에 이제 해당 세입 과목에서 수납 및 징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쪽에서는요.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부 사면 반환금, 세부 항목 정산 재원 반환금, 원가 통계무 반환금에서 금액, 세입 금액, 세출 금액을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교특회계에서 징수 및 수납 처리를 하기 위해 이제 학교에서 학교 소면 통장으로 지출하기 위한 그런 결과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요 반환금 찍어서 품위 원인 행위 지출 결의에서 학교 소면 통장으로 이체 처리했던 그런 사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징수입니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무 처리 방법은 이제 뭐 징수결의는 이제 제가 써 있는 대로 이제 학교에게 징수결의 및 직접 수납 처리 절차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에게 절차도 역시 동일하다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 제가 목표 사업 3까지 모두 말씀드렸는데 지금 케이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일단은 케이스 1, 2를 기본으로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케이스 2로도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케이스 3의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처리하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상황처럼 이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이제 다만 이제 예를 들어 아주 케이스 1로 편성하면 안 된다. 즉 그러신 경우는 이제 케이스 3에서처럼 이제 그 정산 대상 재원 사용 잔액 반응을 편성하셔가지고 해당 잔액분 그냥 그 순세계 잉여금 징수결의 하듯이 그렇게 예산 편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징수결의 및 수납 처리하셔가지고 수납 처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뭐 따로 이체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시스템상에서 이제 뭐 이월 결의라든지 명시이월 결의라든지 아니면 뭐 그 순세기 잉여금처럼 그냥 수납 처리하셔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반환금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요거는 약간 응용이 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쌤들 요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한 2번 3번 보시고 업무 처리해 보시면 이게 그때 이 얘기였구나라는 걸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예,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상으로 제가 일단 목적 삽입 방법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단 세입, 지출, 그다음에 예산까지 좀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 약간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이게 또 회계연도 말에 가서 이거 처리하시는 큰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해서 목적 삽입 집행 잔액 반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